안녕하세요. 세 번째 이제 올리는 동영상인 것 같은데요. 지난 첫 번째 동영상이나 두 번째 동영상 짧게 올린 유튜브에 올린 두 개의 동영상은 임용고시 공부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필수적인 서적들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도 역시 이제 필수 서적에 대한 안내이긴 한데 오늘은 신간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해요. 신간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게 벌써 출간된 지가 이제 올해 수로 4년째 됐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책이니까요. 벌써 출간된 지 4년이나 돼서 신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역사교육 연구 단행본들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출간이 되고 있고 또 해외 유학파들에 의해서 이제 국내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 업적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연구 업적들 가운데서 점차 시간이 지나서 옛날 것들이 되어버리는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 시험 문제도 왕왕 등장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쓰고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가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짤막하게 오늘도 동영상을 좀 찍을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서적은 이 서적입니다. 네, 키스바튼과 린다 레스틱이라는 여류학자가 쓴 역사는 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역비에서 나온 2017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여기서 번역하시거나 저 옮기신 분은 보이십니까? 혹시 이름이? 김진아 선생인데요. 이화여대 사회교육과 출신이고요. 현재 지금 인디애나 대학교 박사과정에 지금 진학 중이십니다. 이 번역하시는 분은 이 책의 공동 저자라고 할 수 있는 키스바튼을 지금 스승으로 모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키스바튼의 제자세요. 그 다음에 동료 교수인 키스바튼 역시 동료 교수인 린다 랩스틱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아주 사제관계로 기묘하게 묶여 있다는 점을 아시면 조금 더 이 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요 책은 일단 13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1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13개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장은요. 첫 번째 장은 중재된 행위 이론이라는 웰치라는 학자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학의 이론 가운데 일부를 역사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장이에요. 시험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두 번째 장은 미국 내에서 참여민주주의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참여민주주의라는 미국 내의 역사교육의 과제 또는 일종의 미국의 역사교육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참여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그 참여민주주의가 어떻게 미국 교육 내에서 운이되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요. 3장부터 6장까지는 스탠스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탠스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스탠스다라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결합한 표현이에요. 두 가지를. 네. 곧 역사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역사를 왜 가르치는가라는 부분하고요. 플러스 역사 교수 활동을 결합한 말이거든요. 쉽게 말을 하면 어떤 역사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수 행위나 교수 활동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묶어서 부르는 개념으로 스탠스라는 개념을 써요. 근데 문제는 그때 말하는 스탠스라는 개념을 3장, 4장, 5장, 6장에서 각각 따로따로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4개의 챕터들에서.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일단 3장 안에서는요. 정체성 세우기라는 스탠스를 언급하고 있어요. 정체성 세우기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과목을 토대로 해서 국가적 정체성이든 민족적 정체성이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거나 가르친다라는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은 과거의 모습하고 현재의 사회 모습이 지니고 있는 유사성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색책이나 파란 책을 통해서 배우셨던 내용,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이론이나 역사교육의 이해 같은 책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초록색 책, 내용과 방법을 통해서 배우셨던 내용 가운데 역사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관계된 부분으로 치자면 현재의 이해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정체성 세우기에 관련한 부분이고요. 사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스탠스는요, 분석하기예요, 분석하기. 쉽게 말하면 역사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를 탐구하고요. 역사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를 탐구하고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료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왜 배우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분석하기라는 스탠스에서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함이고 인과관계는 사료를 활용하는 사료를 사용하는 훈련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는 경험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스탠스는 도덕적 판단하기라는 스탠스인데요. 도덕적 판단하기.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비극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단순히 그냥 과거를 기억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치면 그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사실이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목적이 지금 5장에서 살펴볼 도덕적 판단하기라는 스탠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탠스 가운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6장이 보여주기예요. 그러니까 엑시비션 스탠스라고 부르는데요. 보여주기.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왜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 능력의 제고, 그 다음에 시험을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공식적 역사관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까지를 합쳐서 보여주기 스탠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3, 4, 5, 6장은 이렇게 스탠스라는 표현을 써서 역사 교육을 바라보는 목적하고요.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사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적 안에서는요. 그 다음 7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내러티브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러티브요. 내러티브를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요. 국가적인 내러티브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가적인 내러티브요. 곧 이야기나 서사의 단위가 민족이나 국가에 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서사의 단위가 학생들 개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있어요. 담겨져 있는 경우가.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내러티브를 나누어서 7장부터 9장까지 나누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10장에서는 역사 탐구란 무엇인가, 역사가들이 탐구하는 절차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탐구의 과정이나 탐구의 절차를 언급하고 있고요. 11장, 12장은 감정이입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감정이입. 그래서 하나는 감정이입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기라는 부분에다가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감정이입의 또 다른 측면, 이른바 정의적 측면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 감정이입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감정이입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이른바 일반적 감정이입과 역사적 감정이입의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런 전통적인 역사적 감정이입, 이른바 인지적 측면의 감정이입 말고 정의적이거나 정서적 측면의 감정이입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11장과 12장에서는 caring, 이른바 보살핌으로서의 감정이입, caring이요. C-A-R-I-N-G, 이렇게 caring, 보살핌이나 배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보살핌이나 배려로서의 감정이입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인 13장에 가서는 다시 교사에게 관한 초점이 옮겨오게 돼요. 이 두 분의 초점이. 그래서 현장 연구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교육관, 역사교육의 목적이 굉장히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역사학습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제하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역사교사들은 참여민주주의 또는 수기민주주의라고 불렸던 숙의, 딜리버레이션을 뜻합니다. 깊이 있게 고민하는 민주주의 말합니다. 네. 학습자들 모두가 참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학교 역사교육이 행해져야 된다. 따라서 교사들 역시 그런 참여민주주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서적은 토탈 13개의 챕터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와 연관된 챕터는 크게 3, 4, 5, 6, 곧
역사교육의 스탠스와 연관한 4개의 챕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 8, 9 내러티브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내러티브. 네. 요 내러티브의 특성에 관계된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탈 13개장 가운데 3, 4, 5, 6, 7, 8, 9 요 부분이 우리 시험 문제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추후 심화반 내용 때나 또는 추후에 문제풀이반 내용 때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다 또 정리해 드릴 거고 프린트로 나눠 드릴 거고 더 나아가서 문제도 출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는 미리 꼭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같은 연구자들은 꼭 읽어봐야 될 글이지만요. 시험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꼭 읽어봐야 될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책의 저자분들은 한 분, 키스바튼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계시고요. 린다 레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켄터키 대학교의 사범대 교수로 있거든요. 두 분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범대학의 교수인데 미국은 사범대 안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되어지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범대 내에 교사교육 전문 기관이 있고요. 그 전문 교육 기관 내에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저 학교 다닐 때도 한국교원대학교 내에는 교원 양성을 위한 재교육기관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추후에는 교원 전문대학원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거기 교원 전문대학에서는 현직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앞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트레이닝 과정들을, 훈련의 과정들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짜리까지 이렇게 지금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전부 다 그게 미국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차용해 와서 적용해 와서 지금 이제 국내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공동의 학제적 연구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이대 김진아 선생 같은 경우도 공동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키스바튼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국내로 돌아오시게 되면 지금 현재 경인교대 강선주 교수님만큼 탄탄하게 입지를 굳히실 여류학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역사는 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책의 내용하고요. 이 책과 관련한 저자들의 이야기, 또 더 나아가서 이 책의 내용 구성 가운데서 우리 시험 문제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얘기까지 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 나오게 되면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신간 서적들 가운데서 이런 서적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꺼번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